이 맞지? 대체 있을까? 자, 요거 이제 입자의 성질이랑 파동의 성질,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서 차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책의 228페이지다. 자,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은 물질, 입자랑 파동. 파동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지. 이거 아직 쓰지 마. 써야 되는데 228페이지 위에다 써야 되는데 설명 안 듣고 쓰면은 하다가 쓰면은 한 이상이 될 거야. 물질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 잡을 수 있어. 파동은 현상이지. 잡고 그런 게 안 된다고. 물리력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입자라면 물질이라면 질량이 측정이 돼야 돼. 파동이라면 파동의 물리량 여러 가지가 있어. 파장, 진폭, 진동수, 주기, 파장, 진폭, 진동수, 주기. 이런 거에서 진동수는 입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입자도 진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동을 하면서 이게 진동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진동할 때 진행하는 거리 파장은 입자에서 측정될 수가 없어. 파장이 측정이 되면은 그거는 파동이야. 질량이 측정되면은 그거는 입자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중첩이 입자는 중첩 안 된다고 했다. 파동은 중첩이 되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달을 할 때 입자끼리 에너지 전달하면은 1대1로만 전달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한 지점을 향해서 여러 개가 동시에 중첩되어서 동시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 1대 N 다수의 파동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입자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들어볼게. 정원아, 니 지금 여자친구 있어 없어? 응, 없어. 넌 존재 목적이 여자친구 사귀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넌 여자친구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 정연이가 여미새야. 여친 있어 막 이래. 여자한테 차이고 막 이러는 거. 가출하고 막. 어디 존재할 필요 없으면 존재하지 않겠지.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 현상 자체. 그래서 입자는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입자로서 갔는데 얘가 에너지를 못 받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그냥 그 에너지 갖고 다른 데로 가면 돼. 튕겨로 나오거나 이런 거. 반사를 파동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입자도 충격량 받아서 반사되는 것처럼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파동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무조건 전달이 돼. 저희까지 갔는데 반사이라면은 저기 수가 있는 거면은 무조건 에너지가 전달이 돼.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전달이 가능하고 작은 값의 에너지라도 누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동을 할 때, 내가 이 분필을 던진다고 쳐봐. 이렇게 던지든 어떻게 가든 가능한 경로가 아니라 이미 도착을 했으면 경로도 딱 하나밖에 없지. 근데 내 목에서 나오는 파도 경로가 하나야? 네 귀에 들어가는 거, 민영이 귀에 들어가는 거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 여기 다 있잖아. 그치? 동시에 여러 경로를 다 지나가. 파동은. 그래서 여러 파동이 중첩되는 게, 여러 파동이 아니야. 하나에서 시작이 되더라도 두 개에서 시작되면 이게 중첩되는 게 여러 곳에서 다른 걸로 관측이 되는 거지. 이게 입자와 파동의, 물질과 파동의 특성. 근데 빛의 특성을 결정짓는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빛의 특성은 뭐가 있느냐? 두 가지야. 얼마나 밝은 빛이냐? 얼마나 센 빛이냐? 밝은 정도. D. 밝은 정도니까
밝기라고 얘기할게. 밝기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떤 색이냐.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은 파동이 센 거는 파동의 물리량 중에서 뭐가 큰 걸까? 센 파동이야. 진폭이 큰 거다. 파도로 생각해봐. 배가 배를 타고 있는데 오늘 파도가 너무 세야 너무 위험해. 그럼 진폭이 막 1cm. 진동수가 그대로 해서 이게 센 파동이 아니지? 그래서 강한 빛이라면 밝은 빛, 센 빛이라면 진폭이 큰 빛이야. 다음에 빛은 한번 방출이 됐으면은 색이 안 바뀌어. 선생님, 색 필터를 거치면 색이 바뀌는데요? 그건 색이 바뀐 게 아니야. 필터를 거치면 빛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차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기는 지금 남자들밖에 없지만 여자애가 한 명, 두 명 있어. 내가 너 모두 다 여자로 바꿔야지 하고 니네들 죽여버려. 바꾼 거? 아니지. 색은 안 바뀐다. 파동이 발생한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바뀌지 않는 고유 물리량이 뭐가 있어? 진동수야. 빛의 색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돼. 빛이 파동이야. 근데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은 입자인 빛이면은 빛이 많이 있으면은 빛이 밝은 거지? 입자 개수. 빛을 이루는 입자, 광자의 개수에 의해서 빛의 세기가 결정이 돼. 그리고 빛의 색은 그럼 뭘로 결정이 되느냐? 그 광자 한 개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야. 그리고 파동의 경우에는 파동의 에너지는 요건 이제 몰라도 되는데 정확히 몰라도 돼. 진폭이 제곱이라고 볼래? 진폭이 커서 밝은 빛이면은 파동이라면은 그건 에너지가 큰 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228페이지 위쪽에다가 공간 배분 잘해서 써놓으면 돼요. 영상으로 보는 사람을 이거 일시정지 해놓고 다 써놔라. 입자가 그대로 방출됐다고. 반사. 그래. 에너지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전달이 실패되는 경우가 있다. 입자로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면. 그럼 이제 광전 효과를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래서 빛이 이러한 특징이 있고 입자랑 파동이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빛이 그래서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냐 파동의 성질을 입자냐 파동이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뉴턴 같은 분들은 빛은 입자야 라고 얘기했었고 여러 논의가 있다가 맥스웰 전자기파의 대부야.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패러데이 이분도 엄청난 분이야. 참고로 패러데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진짜 천재 중 하나였는데 가난한 사람이었거든. 너네 옛날에 자연과학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건 줄 알아? 그냥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들어봤니? 그거 증명되는데 왜 오래 걸린 줄 알아? 페르마가 그거 증명해놓고 나서 아, 난 이 내용에 대한 엄청난 증명을 놀라운 증명을 발견했는데 여백이 부족해 적지 않는다 라고 하고 끝냈거든. 이 페르마는 그거를 자기의 일이라 업무라고 생각하고 했을까? 아니야. 취미로 했으니까 그래. 귀족들의 학문이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뉴턴 귀족이었어. 라부아제 귀족이었어. 라부아제는 참고로 귀족이라고 프랑스 학문때 다도돼서 처음 됐어. 우리 지금 귀족의 학문. 그래갖고 페르마는 가난한 사람 대장장의 아들이었나? 그래갖고 페르마가 진짜 천재적이었거든. 그러니까 패러데이가 막 이 물리학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안 입고 부는 거야. 야, 씨, 어디 천한 게 여기 와갖고 피직스를 노래. 그게 진짜 천재였거든. 우리 지금 귀족의 학문을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빛은 패러데이 0, 뭐 이런 분들이 빛은 파동이나 땅땅땅하고 끝날 줄 알았어. 왜냐면
파동에서만 관측되는 현상. 이게 그죠? 요걸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요건 안 배웠어.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회절은 어떤 틈을 지나가면 파동이 이렇게 퍼지는 거야. 어디 부딪힌 게 아니야. 반사가 아니라 퍼지는 거야. 내가 문에서 공을 이렇게 던졌는데 공이 어디 부딪히기 전에 막 이렇게 휘어져? 말 안 되지? 회절은 파동에서만 가능해. 하이어스 원리라는 게 있는데 파동이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새로운 파원이라서 그런 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빛이 파동인 줄 알고 끝났는데 세계의 천재, 인류 역사 중 가장 천재인 분이 아닐까 싶은 누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딱 나타나갖고 야 이거 좀 다른데?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어? 상대성 이론은 못 받았어.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자, 광전 효과를 하는 거거든요. 광전, 빛, 빛광 번개전자야. 금속판에 전자기파를 비추면, 자, 전자기파, 가시광선 포함이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를 적절한 걸 비추면, 거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와. 그 튀어나온 전자는 빛을 받아서 방출된다는 의미로 빛광차 써서 광전자라 그래. 미친 전자가 아니라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얘가 발생하는 건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 앞에 에너지띠 얘기하면서 말했던 자유전자 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 금속 내에 있는 전자가 진짜로 원자랑 상관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전자야? 아니라 그랬지. 그럼 얘도 분명히 구속이 돼 있어. 근데 에너지가 되게 큰 녀석인 건 맞잖아? 전자기파가 딱 왔을 때 이 전자가 자기를 구속하는 에너지값, 그 주니까 그 이상의 값을 전자기파로부터 흡수하면 얘는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거야. 원리를 얘기를 하자면은 자유전자는 분명히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전자기파로부터 자신의 준위 이상일까? 즉 자신을 구속하는 에너지 이상을 흡수를 해서 자유로워져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그 자유전자는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그 빛의 에너지에서 자신을 구속한 에너지 때 나머지 갖고 방출이 돼야겠지. 아, 요게 기본 원리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동수도 얘기를 할 건데, 빛의 진동수도 얘기를 할 건데, 파동이 아닌데 어떻게 진동수를 가져가면 안 돼? 입자도 진동수 가질 수 있다 그랬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고,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진동수 파장 이런 것도 다 측정돼. 자, 그래서 이때 얘기를 해보자면은, 얘들이 저기 일함수 먼저 얘기하면 안 되지. 일함수 먼저 얘기하자. 일함수. 요건 번역을 살짝 잘못한 거다. 함수가 영어로 뭐야? 펑션. 이제 펑션이라는 말 들으면은 함수 말고 무슨 뜻 생각해? 기능, 역할. 이게 니네들이 아직은 고딩이라서 문과식으로 영단어를 암기하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장담한데 대학교 가갖고 2학년만 돼도 펑션이 뭐야? 뜻이 뭐야? 라고 하면은 뭐 바보야? 함수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거든. 기능이랑 역할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을 못 할 거라고. 자, 함수가 아니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의 역할을 하는 값이 뭐냐? 일의 의미가 뭔데? 일이 뭐였어? 내가 일을 했다. 이 의미가 뭐였어? 에너지를 줬다야.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형태가 일이잖아.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여친 생기고 여친 막 독감 걸리고 그러면 민규야 나 너무 힘들어. 딱 얘기를 하겠지. 힘은 나 에너지가 너무 없어. 그러면은 힘을 가해서 밀어주면 된다.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광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달해줘야 되는 값이야. 광전자를 방출하는
최소 에너지야. 최소값만 봐. 왜냐? 최대값 평가라면은 바닥 상태에 있는 주니값 그냥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다 방출되겠지. 이 말은 준위가 가장 큰, 에너지가 가장 큰 자유전자를 구속하는 에너지라는 얘기야. 그리고 빛을 여러 가지 색이랑 색으로 막 비추다 보니까 빛의 색에 의해서 광전자 방출 여부가 결정이 돼. 빛의 색 진동수를 측정을 해갖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한계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보통 F 서브 제로로 줍니다. 얘는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빛의 전자기파의 최소 진동수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 최소 에너지가 제일 큰 자유전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빛의 에너지 F였지. 람다분의 하스 얘기해도 되는데 얘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한계 진동수만큼의 빛이 가지는 에너지가 이람수입니다. 그래서 하 F0가 이람수 W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를 하면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뺀 만큼을 가지고 방출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228페이지 방향자설 여기에 빛을 쉼표 뒤에 미줄 쳐놔. 빛을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입자, 광자 또는 광량자의 흐름. 바로 이 광자의 에너지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미줄 쳐놓고 한 개의 동그라미 쳐놔. 인하이프 별표 제기해놓고요. 자, 오른쪽 229페이지 광량자설에 의한 광전효과의 해석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계 진동수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진동수의 밑줄. 근데 자 광전자의 수가 저기 뭐냐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전류값은 빛의 세기가 커져야지 전류값이 커지는 거야. 그럼 빛이 세지면은 광전자 개수가 많이 방출된다는 거야. 전류정의를 생각을 해봐. 1초에 전하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센 거니까 1초에 전자가 어느 단면을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세지. 전자가 많이 방출되게 할 거라면은 빛을 입자로 얘기했을 때는 전자가 많이 방출될 거라면은 전자와 광자는 1대1로만 상호작용이 가능하니까 광자 수가 많아요. 그게 밝은 빛이고요. 입자로 해석했지? 그래서 빛의 색이 광자 수에 비례 밑줄. 마지막에 빛의 세기가 셀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도 증가 밑줄. 여기다가 쓰면 돼요. 전자와 광자는 1대1로만 에너지 줘요. 그랬을 때 동그라미에서 한번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빛의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뺀 값이 되는 건데 이 하 F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다가 붙이.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색이 다르면 파동인 빛으로 얘기하면 진동수가 다른 건데 그게 다른 거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말이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자, 이 광전 효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얘기를 해줄게. 빛은 파동이라고 가정을 했어. 파동인 빛의 경우에는 광전 효과 실험 결과가 설명이 안 돼. 어떻게 되느냐? 빛이 파동이니까 밝은 빛을 비추면은 빛의 에너지가 커서 광전자의 에너지도 커져야 돼. 근데 밝은 빛을 비추면 어떻다고? 광전자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라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개수가 많아진다. 파동으로 설명이 안 되지? 그리고 파동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누적이 될 수 있다고 했어. 되게 작은 에너지 값이라도 오래 비추면은 전자가 에너지가 점점 누적이 돼서 방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정 조건이 안 되면 정확히 얘기하면 한기 진동수 이하에 비치면은 아무리 오래 비추고 아무리 세게 비춰도 파동이 아니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특정 값보다 작으면은 광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러 갔다가 에너지 전달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거야. 전달 하나도 안 되지. 광자 여러 개가 가도 1대1로만 에너지 전달하니까 전달 못하지. 광자 오래 비춰도 누적 안 되지. 입자로만 설명이 돼. 어떤 색에 비치든 파동이라면 어떤 색에 비치든 오래 비추면 방출돼야 된다. 어떤 색에 비치든 세게 비추면은 진폭이 크니까 에너지가 커서 방전자가 방출돼야 돼. 근데 안 된다는 얘기야.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비침. 이게 입자의 성질이야? 파동의 성질이지. 아유, 잘못 얘기해. 이게 파동의 성질이야? 입자의 성질이지. 그리고 하나 이거 안 되겠지. 파동, 입자, 광전자, 빛방출, 광전자 방출, 누적 얘기했고, 에너지 전달 얘기했고, 어,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이제 광자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되게 큰 거 하나랑 에너지가 작은 거 하나. 근데 일함수가 일함수가 3F라고 하자. 진동수가 OF인 빛이랑 F인 빛 두 개를 동시에 비추면은 둘 중에 광자 하나씩만이랑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얘는 에너지 줘 못 줘? 못 줘. 일함수만큼 에너지가 안 되니까 얘는 무시. 얘의 에너지만 전달이 돼서 광전자는 이하 F의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이 됩니다. 얘 거 더하면 안 된다. 얘 거는 백날 비춰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자, 이렇게 방전 효과 실험 결과를 봐보고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네. 그럼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실험 결과는 빛이 파동이라는 모델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럼 빛은 파동이 아니야. 입자야. 도 아니라고. 이미 파동인 것도 다 밝혀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빛이 이중성을 가지는데 입자의 성질이랑 파동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는 있는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내보내는 게 동시에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은 입자성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 현상은 파동성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중성의 의미는 그거야. 이게 이중국적 같은 거거든. 너네 우리나라 이제 법 바뀌어갖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중국적 가지고 있을 수 아마 있을 건데 서약을 해야 돼.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돼. 그 서약 무시하면 되니까 예를 들자면 남자야. 너희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 사지 멀쩡하면 20대 초반에 가야 되는 곳이 있어. 어디? 이중국적이라고 옛날엔 안 됐거든. 포기했어야 됐어. 아니면 미국 국적, 한국 국적, 미국 국적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네들이 이중국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대. 나는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할 거예요. 외국 국적 행사 안 할 거예요. 늘 서약해가 되니까 군대를 가야 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약에 이중국적, 이중성을 띠고 있어도 너희들은 한국인이기만 하면 그럼 이중국적이면 여건이 두 개야. 여건이 들어있고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조카가 이중국적인 거거든. 조카는 미국에서 출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해. 그게 편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입국 심사 가릴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에는 우리나라 인천공항 들어올 때 자동이잖아. 한국 여권 내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굳이 미국 여권을 해? 아니 두 개 동시에 내? 체크할 땐 두 개 동시에 낸대. 카운터에 체크인할 땐 두 개 내야 되잖아. 근데 안 와? 그거를? 신기하게 보니까 그냥 내도 되겠다.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발현되는 게 아니라고 둘 중 하나만이야. 자, 여기 229페이지 그래서 지금 밑줄 친 거 밑에 동그라미 3번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얘는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 밑줄 쳐놓고 방금 썼잖아. 광자와 전자는 1대1로만 에너지 교환된다고?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게. 광자 한 개한테만 에너지를 흡수를 해갖고 방출이 될 거라고. 자 밑에 그래서 3 빛의 이중성 화살표 뒤에 밑줄 칩니다. 이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에 밑줄. 괄호 1. 파동성의 증거에 회절 동그라미 간섭 동그라미.
그죠? 여기다 썼죠? 입자성의 증거의 광전 효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효과라고 있어.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은 대충 이런 건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요것도 나중에 너희들 학교에서 할 때나 상세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면은 그럼 이제 영상정보 저장장치 CCD가 있어요. 이거 화상 센서야, 화상 센서. 이제 입자성을 설명을 한 건데, 입자성에서 어디 갔냐? 여기다 안 썼지? 광전 효과가 입자성으로 해석이 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 광전 효과를 이용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CCD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구성이 되어 있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빛을 쬐어서 그 반도체에서 자유전자가 발생하게 하는 거. N형 반도체에서 자유전자 발생하는 거. 이거 광전 효과다. 광전 효과랑 다를 바가 없어. 에너지 흡수한 다음에 자유전자 방출되는 그거라서. 일단 통합과학에서 배운 걸로는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있어. 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로 만든 거에다가 빛을 쬐갖고 전류를 만든 거. 태양광 발전이야.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자,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고 이제 각각의 화소에 해당하는 금속판 하나씩 이렇게 있어. 간단하게만 알고 있으면 돼. 빛이 여기에 내리쬐. 뭐 이 판때기에 내리쬐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여기에 자유전자 발생한단 말이야. 구속되어 있던 애들이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방출된다고 해도 상관없어, 전자. 그럼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 때 플러스 전압을 여기 걸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일로 모이지. 그게 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점이 빛이 얼만큼 센세기로 들어가는지를 측정할 수 있지. 여기서 측정 못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끝에 있는 전화량 계산 장치로 이동을 시켜야 돼. 전화량 계산 장치 여기다가 일일이 못 만들어 놓는다. 위에다 만들어도 안 되지. 빛을 막으니까. 그럼 순차적으로 1번에 있던 전자를 먼저 여기로 이동을 시켜. 전화량 계산해. 그럼 계산되지? 아, 그럼 1번 그 점에는, 화소에는 빛이 이만큼 들어왔구나. 그 다음 2번 빛에 있는 거를 1번으로 이동을 시켜. 전압을 플러스로 걸면 이동할 테니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V여서 여기 있으면은 여기다 플러스 V 걸면 나눠졌다가 이거 없애면 다 일로 온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옆으로 옮겨서 한쪽 끝에 있는 전하량 계산 장치에서 전하량을 계산을 하는 거야. 전하량을 계산을 했다는 거는 방출된 광전자 개수를 계산을 한 거야. 그럼 방출된 광전자 개수는 광자수랑 똑같지.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컬러, 색깔 판단해 못해? 못해. 빛의 색을 판단할 거라면은 입자인 빛에서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볼 거라면은 지웠구나.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봐야 돼.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할 건데?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CD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색깔을 판단할 수가 없어. 이 CCD가 너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화상 센서거든? 모든이라고 봐도 돼. 얘들 지금 사진 찍을 때 있을 거 아니야. 남자애들이니까 잘 안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진 찍을 때 필름 카메라로 찍어? 필름 카메라 그 필름이 빛을 감지하잖아? 그것도 광전 효과야. 심지어 그것도. 그럼 얘들 사진 찍을 때 CCD로 찍는다고? 컬러로 돼, 안 돼? 들어가보라. 이게 원신이야? 안 찍어봤어? 컬러로 나오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화소가 이렇게 9칸이 있다고 쳐볼게. 9칸 있으면 막 이렇게 전극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이 9칸에 레드, 그린, 블루의 광자가 한 개씩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체 광자의 개수가 27개지. 이렇게 하면 스펙으로 는 뭐야? 대신 컬러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컬러 필터를 놔둡니다. 색 필터는 아니라 필터는 그 색깔 빼고 나머지는 차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빨간색 필터가 있으면은 빨간색 광자만 들어오고 두 개 못 들어와. 여기 그린 필터 있으면은 빨간색이랑 파란색 광자 못 들어오고 초록색 광자만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들어오는 빛의 양은 3분의 1로 줄어들긴 하지만 색깔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원래 이거 사실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정사각형 하나처럼 이게. 그래서
필터를 이용을 해야지 색 판단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30페이지 왼쪽 위에 광다이오드 있어요. 광다이오드가 뭐였어? 네, 세 글자로 얘기했었거든? 반도체 하면서 얘기했죠. 광전지야, 이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게. 광전지니까 태양광 발전할 때 쓸 수 있다고. 여기다가 금속판 하나씩만 추가하고 금속판 전압 걸 수 있게 하고 한쪽 끝에다가 전화량 계산 장치를 추가한 거야. 이게 CCD야. 자, 1번 전화결합 소자. 광다이오드 동그라미 쳐놔. 디지털 카메라 영상 저장 과정. CCD에 다른 세기들 빛이 도달하면은 광전자가 방출되고 그거에 따라서 각 화소별 정보를 얻는다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빛의 세기를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계산해서 너희들한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컬러 필터. 색을 구분하기 위해 CCD 위에 컬러 필터를 배열에다가 밑줄. 그 밑에 심화. 이게 CCD에서 화소별 전하량을 측정한 원리 나와 있지?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설명한 게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전압 가해져 있을 때 자유전자가 발생하면은 그 전극 밑으로 전자가 모였다가 순차적으로 옆으로 플러스 걸어주면은 옆으로 이동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빠르지? 바사삭 하고 끝나는 거지. 그렇게 이 화상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다. 참, 이 CCD 말고 예전에는 가끔씩 CMOS라고 하는 거 나오는 경우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니들 어차피 저희 내신할 때 하면은 그때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잘 안 나와요. 자, 231페이지랑 232페이지 두 개를 풀어보는데 저기 232페이지에 형광등이랑 자외선 등이 있어. 누가 더 에너지가 커? 자외선이 에너지가 더 크다?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 작고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커. 빨주노 초파남보 하면 빨간색이 제일 에너지가 작고 보라색이 제일 에너지가 커. 오케이, 요거 알고 있는 상태로 두 페이지 풀어봅시다.